이런 상황도 실제로 있어요. 리모컨 같은 거 이렇게 90도로 딱 맞춰서 이렇게 놔야 되고, 문 잠궜는지 확인하고서 또 나갔다 다시 들어와. 또 오타가 나거나 맞춤법 틀리면 도저히 용납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 새로운 제품 사면 그 새로운 제품의 포장지가 내가 구매했을 때 상태 그대로여야 돼. 박스나 비닐 포장지도 꼭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뜯어줘야 되고, 케이블도 감겨있는 상태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알람 5개씩 맞춰놓고 일어나지도 않을 거면서. 이게 웃길 수도 있지만 짠한 얘기야. 참 그것도 성격이야.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 결과와 상관없이 꼭 그 과정을 해야 되고 꼭 그 방식을 해야 되는 집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아이고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 야, 또 성격 나온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 뭔가 이제 완벽해야 마음이 놓이고 흠 하나 없어야지 잠이 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보고 있으면 대단해. 응? 근데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되게 아픈 얘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완벽주의라는 말 자체도 이렇게 딱 들으면 멋있어 보이는 말이야. 뭔가 작품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하거나 내가 일을 할 때 업무 수행 능력 평가에서 만점 받은 느낌을 완벽주의라고 부르는 것 같잖아, 왠지. 근데 사실은 그게 스스로에게 그렇게 가혹하다라는 뜻이야, 그게. 완벽주의. 그걸 말을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나에게, 내 스스로에게 굉장히 가혹합니다 라는 뜻이라니까. 아니 잘했어. 잘하고도 왜 이걸 더 못했을까. 자책하고 스스로 막 비난하고 작은 실수 요만큼만 해도 나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를 계속 다그친단 말이야. 그렇게 자기를 계속 때리다 보면은 자기 마음을 숨겨버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게 아니야, 나는 내가 이럴 순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자꾸 스스로 때리다가 스스로를 나중에는 죽여버려. 그러니까 실은 힘든데 괜찮은 척 해야 되고, 불안한데 멀쩡한 척 해야 되고, 계속 척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자꾸 숨기고 척을 하면서 자기 방어를 계속 하게 되면 그게 위선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고. 좋은 척, 맞는 척, 있는 척. 그게 이제 본능적으로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자기 방어겠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수준, 그 다음에 사회적인 위치, 눈높이,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수준, 이 정도의 나의 외모, 이 정도의 나의 성격, 이 정도의 나의 재력, 스탠다드한 기준들을 너무 상향 조정해놨어. 도덕 기준도 너무 높아. 너무 높게 잡아버리니까 그런 척이라도 해야만 내가 그 기준에 도달했고 인정받고 보통이고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준에 너무 매달려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해져 버려. 너무 가혹한 기준을 주는 거거든, 그건. 완벽한 사람 없어요. 지구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도 완벽한 거 없고. 우리가 뭐 예전에 정치 얘기도 많이 했지만, 그럼 뭐 민주주의는 완벽하나? 아니, 민주주의는 뭐가 완벽해? 개나 소나 다 정치하겠다고 지랄들인데. 그게 뭐가 완벽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끌어갈 수는 없잖아, 당연히. 엘리트층들이 끌어가야 되는 게 맞겠지. 근데 그렇게도 안 돼 있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라니까. 그나마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서 그게 제일 나니까 그걸 하는 거거든. 그럼 뭐 시장주의는 또 완벽한가? 또 그렇지도 않잖아. 항상 나고자 생기고 항상 뒤처지는 사람 생기고 다 그런 거지 뭐. 완벽할 수 있는 것들은 없다고, 사실은. 인간 자체가 완벽하지 않거든. 완벽했으면 하는 거지. 근데 그 완벽했으면 하는 기준을 갖다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하고서 너무 그 기준에 맞춰야 되고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너무 그런 강박과 집착들이 있다고. 그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거라니까. 그렇다고 완벽해지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 타인들이 나에게 높은 기대를 한다라고 인식하는 거, 그게 해마다 꾸준히 증가한다고 하잖아요. 특히 유난히 이 완벽주의 성격이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대가 높아지는 것들을 내가 감당을 못 해버리면 나에게 더 가혹하게 해버리고 나중에 나를 때리고 나를 죽여버린다고. 그게 문제인 거거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실제로 있어요. 리모컨 같은 거 이렇게 90도로 딱 맞춰서 이렇게 놔야 되고, 문 단속만 3번씩 하고, 문 잠궜는지 확인하고서 또 나갔다 다시 들어와 또. 그리고 왜 우리 톡으로 메시지 주고받을 때 오타가 나거나 맞춤법 틀리면 도저히 용납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 그거 이거지 라면서 꼭 고쳐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새로운 제품 사면 그 새로운 제품의 포장지가 내가 구매했을 때 상태 그대로여야 돼. 박스나 비닐 포장지도 꼭
꼭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뜯어줘야 되고 케이블도 감겨있는 상태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알람 5개씩 맞춰놓고 일어나지도 않을 거면서 침대 이불 각 안 맞으면은 앉아가지고 이렇게 쭉 보잖아. 이렇게 수평 딱 맞았는지. 근데 이게 웃길 수도 있지만 짠한 얘기야. 어떤 분들은 프린트가 1mm가 오른쪽으로 휘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프린트 했을 때 양쪽이 여백이 안 맞잖아. 그러면은 가위나 칼로 다시 이렇게 잘라갖고 맞추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7시에 모임이야. 7시에 모임이면 6시 57분까지 도착을 해서 3분 동안 마음의 준비하면서 내가 모일 장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 공부할 때 교과서라든가 내가 새로운 책을 만약에 샀어. 새로운 책을 샀는데 그 책이 중간에 꺾이거나 아니면 이 겉에 책 표지가 구겨지면 안 돼. 구겨지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겨져야 돼. 만약에 그 책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꺾이거나 이게 잘못 접혀서 접힌 부분이 똑바르게 안 돼 있어. 그러면 그 책은 없는 거야. 그 책 새로 사야 돼. 아 진짜 그런 사람 있다니까. 나는 심지어 이런 친구들도 봤어. 그 자기 주민등록증이 나왔는데 주민등록증 새로 발급받았는데 아무리 봐도 주민등록증이 왜 이렇게 코팅이 돼 있잖아요. 코팅돼 있는 상태에서 자기 사진을 바라보니까 이게 아니래. 그래서 그거 다시 분실 신고하고 주민등록증 다시 발급받으시는 봤어. 2번이나 다시 발급받으시는 분 봤어. 웃자고 한 얘기지만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얘기는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만큼 가혹해질 수가 있어요. 스스로에게. 그게 되게 짠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였어요. 연금술사 쓰신 분, 그 브라질 작가, 그분이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완벽함은 신에게 맡기고 인간은 진심이면 충분하다 그랬다고. 좀 와닿는 얘기죠, 그죠? 맞아. 완벽은 신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그냥 그게 정말 진심이었고 최선을 다했다, 어느 정도만 했다 생각하면 된 거야. 근데 그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나 자신에게 그렇게 혹독한 걸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보통 부모를 뜯어고치려고 하진 않으니까 나의 배우잖아. 나의 자식에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정도 기준의 완벽함을 가져야 한다라는 기준을 내 배우잖아. 내 자식에게 적용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가면 갈수록 심하니까 배우자를 안 만들고 자식을 안 낳아버리고 이런 것도 영향이 있는 거야. 왜냐면 삶은 비슷하거나 더 안 좋아지는데 사회적으로 기대하고 내가 너에게 기대하고 네가 나에게 기대하는 눈높이는 계속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더 결혼할 수 없고 더 자식을 낳을 수 없고 자식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기준에 올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쥐어짜기 시작하는 거거든. 부작용이 어마어마해. 그런 데서 오는 상처 같은 거 굉장히 많을 겁니다. 솔직히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거 남의 얘기 아닐걸?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아니 뭐 그렇다고 사람이 쉽게 바뀌나요? 성격이 쉽게 바뀌나요? 알아. 쉽게 안 바뀌고 안 바뀌는 경우도 많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닌 건 맞는데 그래도 내가 그런 거란 걸 자꾸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또는 무슨 일이 생길 때 누구를 만날 때 한 발짝 뒤로 떨어져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든가 아니면 정말 내가 중요한 선택이나 중요한 일이나 중요한 사람 만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그걸 일단 내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이럴 수 있는 경향이 있구나. 이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모자른 듯 부족한 듯 허술한 듯 이렇게 사는 게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좀 내려놔야 돼. 근데 특히 이제 20대, 30대까지도 마찬가지로 그 완벽한 기준을 내가 뭔가 달성을 하면 완벽한 결과를 내고 완벽한 사람을 만날 것 같은 그런 바램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렇게 다 완벽한 상태에서 만나지고 결과가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종종 얘기하잖아. 어차피 예술 분야는 천재들이 하는 거고 그런 분들은 그냥 냅둬. 그런 분들 성격 이상한 거 그냥 냅둬. 그분들 천재니까 그냥 냅둬. 난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내려놔야 돼. 이 내려놓는 거에 대한 고찰이 좀 필요해. 내가 내려놓을 수 있으면 더 다양한 사람과 더 다양한 기회들이 나한테 올 수 있다라는 믿음을 좀 가져보는 게 좋아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조금 묻어도 되고 조금 흘려도 돼. 좀 실수해도 되고 좀 느려도 되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어색하죠. 왜냐면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 사람들이. 야, 쟤 좀 느리다. 아싸 내가 이겨야지. 야, 쟤 좀 실수했다. 아싸 내가 이겨야지. 그러니까 이런 데서라도 그런 얘기를 들어야지 뭐. 내가 해주잖아. 괜찮아요 진짜 진심으로. 충분해요. 그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고.
괜찮아. 뭘 얼마나 완벽하게 하려고. 그렇게 완벽한다고 해가지고 재벌될 것도 아니잖아. 또 1등 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결과가 오지도 않잖아. 결과를 내가 얻었다라고 치자. 그 이상 또 뭘 해야 되겠네? 전 세계 1등 하면은 그 다음 뭐야? 우주에서 1등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완벽주의자라서 완벽하게 해나가는 사람들 치고 생각보다 행복한 사람 별로 없어. 그 사람 집에 들어가면 맨날 울어. 술에 쩔어 있고. 다 너나 나나 사람 다 똑같다고. 그런 사람들 집에 가면 다 약 먹고 있을 거야. 부러워할 것도 하나도 없어. 차라리 약간 모자란 듯, 부족한 듯, 느린 듯, 허술한 듯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도 많고 일할 때도 조금 더 편안하게 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좀 비워두고 내려두고 그래야 돼요. 원래 안 되는 거라고. 원래 완벽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걸 일단 우리 좀 받아들여보자 하는 거지. 완벽할 수가 없어. 아이 지금 거울들 봐. 거울 보면 다들 다 아니잖아.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내가 태어난 나의 유전자도 그렇고 완벽할 수가 없어. 다만 내가 어떤 성분이고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시기가 있지. 그게 10대 사춘기들이야. 다 만화 주인공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10대 때 내가 왕자나 공주가 아니었다고? 그럴 리가 없어 라는 사춘기 때 한번 우리가 느끼죠. 그런 것들은. 근데 완벽할 수가 없어. 완벽하지 않은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라고. 그래서 사람 진짜 혼자 못 살고 가급적이면 나의 사랑하는 연인을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도 그렇고 만나야 되는 이유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연인 사이도 나는 완벽하니 네가 날 따라와, 네가 완벽하니 내가 널 따라갈게, 이거 다 깨지잖아. 제3의 어떤 목표를 두고 너랑 나랑 부족하지만 거기로 같이 가자, 이게 이제 연인인 거거든요. 그래야지 그 커플이 되거든. 너도 부족, 나도 부족하지만 조금씩 채우면서 저기로 갑시다 라고 하는 게 그나마 제일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완벽주의라는 건 어차피 안 돼요. 그거 그런 게 없어. 일부 정말 천재적인 예술가들 몇 명들이나 하는 거야. 그건 그 사람들만 하라 그래. 그냥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해서도 안 돼. 근데 그렇게 보여야지 내가 영화의 주인공, 드라마의 주인공, 만화의 주인공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야. 그러지 마. 아니 여자들은 좀 이걸 들어봐봐. 의외로 남자들이 백치미 좋아한다니까? 뭔가 곱상한데 좀 뭔가 좀 모자라 보이는데 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것 같으면서도 하는 그런 친구도 있잖아.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남자들이 이게 쑥 치고 들어갈 공간을 주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인기 많다니까. 외모 완벽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철두철미하고 완벽해 보이는 프로같이 보이는 여자들 오히려 안 건드려. 그냥 그분들 그대로 천연기념물로 50 가는 거야 그냥. 진짜로 백치미가 더 인기가 있다니까. 여자들 비해서 요즘 남자도 안 꼬이고 짜증나고 번따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들어보고 이런 분들 있잖아. 많이 비워봐봐. 비워야 들어온다니까. 약간 좀 허술하게 하고 다녀. 그래야 남자들이 치고 들어와. 완벽함은 신에게 맡기고 인간은 진심이면 충분하다. 그거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아주 좋은 문장인 것 같아요. 내가 길게 알고 지낸 분들 중에서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 치고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 그냥 항상 피곤해 있어. 예민해 있고. 매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력이라는 게 완벽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 부족할 때 느끼는 게 매력이야. 나 스스로에게 가혹하고 나 스스로를 때리고 결국 나 스스로를 죽여버리기까지 하는 완벽주의 성향을 조금은 내려놓고 조금은 흘리고 허술한 모습으로 매력을 취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자기 그 성격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괴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야. 괜히 그것 때문에 상처 무지하게 받고 스스로한테 또 벌 주고 그러신 분들 분명히 또 있을 거야. 자기 그 성격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많이 줬을 거야 분명히. 그러면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꼭 그 상처를 되갚아 주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 그럼 그 주변 사람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한테 상처 주려고 했을 거고 실제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어. 우울하신 분들도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풀어놓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승전 공유라니까 진짜. 정말 피부로 와닿는 그 이야기들만큼 현실적 정보가 없어요. 그게 내게 남한테 도움될 수도 있고 어느 누군가의 이야기가 나한테도 도움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이 될 수 있거든요. 펜을 들고 타이핑을 하고 꼭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메일도 알려드렸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나라면, 내 친형이라면, 내 친동생이라면, 누나라면, 내 친여동생이라면 어떨까 라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내가 가슴으로 읽어볼게요. 우리도 같이 그렇게 공유하고 털어내면서 그렇게 살자고. 도움이 됩니다.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